네, 안녕하세요. 성성국 송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성성국 유튜브 주제가 점점 다양해지고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도 저희가 갖추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9월은 교단 총회의 달입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도 저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아직 여성 목사 안수를 하지 않고 있는 구태 교단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교단들을 향해서 굉장히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의 구교영 목사님과 김종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이제 마이크니까요. 네, 꼭 들고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각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안추 성김이로 섬기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종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안추에서 우리 김종미 대표님하고 같이 삼김이로 하고 있는 구교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 여성 안수 추진 공동 행동에 일하는, 사실 저희가 단체 등록을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이런 모임을 가지고 이제 모이게 된 거잖아요. 뜻이 맞는 분들이. 이게 좀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또 간단한 또 소개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여안추는 저희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 줄여서 이제 여안추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2024년 6월에 출범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평등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 인간 창조의 대원칙을 가지고 그런 믿음 아래서 이렇게 왜곡된 복음이 바로 서고 또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게 되도록 저희가 좀 애쓰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간헐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개혁연대, 복음주의 교회연합, 기독연구네미아 등 해서 이제 10개 단체, 개인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 1월에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 워크숍에서 구교영 목사님이 좀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2월에 이제 저희가 발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3월에 예장 합동해서 그 동역사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사가 아니라 동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안이 올라오면서 이게 더 화르르 불타올라서 저희가 그때 성명서 내고 이제 6월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동역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우리끼리 그냥 좀 뭐랄까요, 사역하면서 이제 할 수는 있는 이야기긴 한데 이걸 좀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니까 굉장히 좀 없어 보이고. 네, 작년에 그랬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면 이제 우리 교단들이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 교단은 뭐 외국과 비교해봐도 유례없이 굉장히 교단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00여 개다, 200개다, 300개다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얼마나 여성들이 그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이 잘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일단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세계 교단 빼놓고는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 세계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예장, 합동, 고신, 합신 이렇게 세 군데인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도 크기와 상관없이 한국 교회에 그래도 뿌리를 둔 장로교의 보수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하면 세 교단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 뼈대 있는 가문이 다 안 받는 겁니다. 여성 안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 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또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 직분, 이들이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당회를 구성하고 또 초회 안에서도 총대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여성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들어올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참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뭐 이게 지금 우리가 1960년대 사는 것도 아니고 21세기라고 하는 데가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차별의 관문이 여전히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한추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활동을 이제 시작한 지가 좀 어느 정도 됐죠? 저희 1년 좀 넘었나요? 2년? 이제 2년 차. 그렇죠. 그동안에 좀 활동 중에 좀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래도 좀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 활동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작년에 이제 출범하면서 너무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 그 당연한 게 되고 있지 않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기가 막혀 하는 단계를 지나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로 한국 교인들이 이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가 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그 7월부터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서명 운동을 받았는데 거의 뭐 한 달 만에 1,000명 넘어설 만큼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또 그걸 토대로 이제 총회장에게나 총회 대상으로 저희가 봐라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성 안수를 원하고 있다 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이슈를 계속 환기시키고 또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뉴스앤조이 통해서 그 기고문, 연속 기고문을 작년에도 이제 15편, 올해도 7편째 지금 계속 기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중화죠. 이게 운동이라는 게 되게 잘못하면 그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그냥 활동으로만 멈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여성 안수라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안 되는 교단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의 공유를 확산해 나가는 게 첫 번째 지점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서명 운동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일단 일반인들이 뭐 남성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이거 안 된다. 지금 이 무슨 시대인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서명 받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감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총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대상이 있는 거고 총회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 총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 속에서 직접적인 답이 온 거는 없습니다. 뭐 예상은 했었지만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 무시라는 것이 존재감이 없어서의 무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긁어부스럼으로 대응을 해주면 자꾸 이 이슈가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모르는 척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워낙 이 교단들 안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합동 측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합동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당사자들과 또 기관들이 여성 안수 실천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자기네들 스스로도 뭔가 신용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현실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저런 꼼수처럼 보이는 계획들을 막 내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동역사라는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면서 했던 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고민인데 뭔가 만들어줘야 될 것처럼 하는데 만들기는 만들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확 열어젖히지 못하니까 이상한 형태로 자꾸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그런 중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계속
이어온 그런 맥락들이 있긴 한데 이 여성 안수 공동 추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딱 집중해서 이거 하나만 딱 지금 잡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의미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여성 한수 운동을 사실 여기 여안초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총신 여동문회는 20년 넘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개혁연대도 이제 2014년부터 여성 한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슈 계속 했었고 이제 2018년부터는 또 기반센에서 또 여성 목사, 여성 장로에 대한 이슈 파이팅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단체가 이제 가을 교단총회 되면 같이 으쌰으쌰 했다가 또 자신의 이슈대로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여안추를 통해서 좀 집결해보자 해서 한 이슈만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면서 총회에 부담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도 좀 여안추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여성 한수 지지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명 운동에도 그렇고 좀 여안추 운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저희를 믿고 이제 보내주신 후원금들이 많았고 개인이 23명, 뭐 교회와 모임에서 10곳 해가지고 또 어떤 고신의 한 교회에서는 성탄절 헌금을 저희한테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함께 가면은 길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들 엄청 느꼈고. 그 요구들, 그 마음들을, 지지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올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꼈던 좀 어려움은 좀 진리가 아닌 것이 계속 관행처럼 굳어질 때 이게 얼만큼 정말 대중들을 정말 깨고 나오기 힘든 그 단단한 바위가 되는가를 참 많이 느꼈는데 이제 제가 여성 한수 운동한다 하면은 주변에 권사 되면 되는데 왜 꼭 목사가 되려고 하냐, 장로가 되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여성 한수 안 되는 줄 몰랐다 아무 그런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권사 제도라는 것도 감리교가 원래 도입했지만 장로교에서 그 안수를 주지 않기 위한 방도로 권사 제도를 정착시킨 건데 좀 이런 것이 너무 오래 굳어져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 여안추가 열심히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깨트려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장 합동의 목사로서 저와 이제 또 한 목사님이 이제 여안추 활동에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의 동기들이를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단톡방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도 있고 또 작년 총회 갔을 때도 저희 동기들을 꽤 이렇게 총대로 오는 동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들 이렇게 의견들을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해요. 한 10여 년 사이에 제가 볼 때도 피부적으로, 이제, 당연한 거 아니냐,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단톡방 같은 데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주장을 막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총회나 교회 현실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제 차차 될 겁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같은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분노도 느끼고 참 절감 같은 것도 느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그나마라도 생기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발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을 계속 깨워서 뭔가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 여안추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디긴 한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겠죠 뭐.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네. 막 순간순간 진짜 막 너무 안 바뀌니까 짜증도 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네, 변하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아까 잠깐 그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활동 중에 총신대 교수님들을 향해서 이제 질의문을 보내셨고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답변이 거의 안 왔다고는 하셨지만 온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대중들과 함께 작당모이라는 연말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총신 교수들한테 공개 질의를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그 예장합동 교단의 신학적 바탕이잖아요.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그다음에 신대원 교수님, 그럼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임원단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총 61명에게 여성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질의서를 발송했고 또 언론에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뭐 그 61명 중에 단 한 분만 저희에게 이제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무응답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한 분이 굉장히 좀 정성껏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찬반이 갈리고 있고 자신이 보기에는 양측 모두 성경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여성 안수를 추진하는 쪽에서 조금 더 성경적 근거를 더 많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뭐 네. 얼마나 더 네. 필요한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총회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뭐 14장 34절 말씀 뭐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들은 자신이 보기에는 여성 안수 문제와 직접적이지 않다. 교회 설교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여성의 질문에 관한 것이지 그게 여성 안수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말씀 해주셨고 이제 가장 핵심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인데 이제 이게 교단 헌법 그 목사의 자격에도 이 부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이런 구절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양쪽이 다른 거고 조금 더 이제 저희 쪽에서 더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셨어요. 뭐 그러니까는 이제 교단에서 계속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꼭 그 여성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분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교단에서는 여성 차별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마무리는 교단을 이렇게 감싸는 또 말씀으로 끝났는데요. 좀 보면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답변이 와서 저희는 좀 고무적이었고 네, 어떻게 앞으로 운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조언까지도 PS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요 질의문을 보낼 때는 분명히 이제 교단 안에 이런 신학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루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단순히 어떤 그 행정이나 어떤 그런 총체적인 교회 정치를 다루는 분들은 이제 총회 임원들일 거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학교 교수들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의견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견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건데 뭐 답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라도 한 사람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답변을 보면서 의외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주셨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양쪽에 대해서 다 자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소신, 그렇다고 해서 저는 100% 그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썼다고 보지는 않고 자기의 직책이나 위치를 생각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아주 보수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총회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저는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직접 이렇게 면대를 하면 지금까지의 총회에서 또는
그 총신이라고 하는 신학계에서 얘기했던 여성 한 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다고 봐요. 이미 그들도 이거는 사실 내심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이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교단 자체가 가지고 왔었던 흔히 말하는 전통, 정체성.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네들 신학과 자신들의 어떤 교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여성 한 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저 지금 보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막 하기 시작하는 이런 뭐랄까 이렇게 자유주의적이고 또 매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태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 신학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는 뭐야? 넌 그럼 정통신학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라는 마치 오늘날 무슨 뭐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야 뭐 성경의 창조를 안 믿는다는 거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일단 반대하지 않으면 너는 적이냐? 라는 식의 그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들 역시 자신도 이걸 뭐 얼마나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들도 없으면서 그런 저는 사실 내심 기대하기는 차라리 반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야, 니네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성경이 이 근거를 보거나 저런 상황들을 볼 때 여성 한수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차라리 우리를 깨우쳐 주기라도 하면 굉장히 진실하겠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저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위기를 그나마라도 넘길 수 있는 그런 가장 묘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교수님의 성함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알죠. 밝히지 않을 뿐이죠. 그럼요. 그분을 위해서 말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네. 알기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네. 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60명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정 교수가 하나 보내. 그러지들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보내신 것만으로도 그나마 좀 뭐 애정을 담았습니다. 의미가 있나 생각이 좀 들고 내가 말씀해주신 지적들 저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답답한 면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합동이라는 교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 경직성. 그 함부로 내가 입을 돌렸다가는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좀 보신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사실 그런 분위기나 어떤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많이 있을 거고 이런 발언을 했다더라 하면 벌써부터 노예 소문 퍼질 거고 뭐 그런 게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점도 좀 같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촬영하는 날짜도 교단 총회를 좀 앞둔 시기인데요. 요번에 이제 이 110회 맞죠? 110회 교단 총회가 이제 합동 측에서도 열리는데 그 여성 안수에 대한 내용이 좀 올라오나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할 예정이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저희 여한주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그 모든 시대의 흐름과 어떤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작년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여성 강도사 허용이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발은 진일보는 했지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올해 헌법 개정을 하고 또 내년에 노예 수위 거쳐서 이제 확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총회에서 그 헌법 개정위와 여사위에서 그 교단 헌법 중에 목사의 자격에 원래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였는데 이거를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 이렇게 남자를 넣겠다는 안건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지난 금요일에 입장문을 냈고 오늘 이제 교단총회 앞에 찾아가서 저희의 입장문도 전달하고 이런 시대 역행적인 헌법 개정, 헌법 개혁은 정말로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사 허용을 내세워서 여성 안수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지위 향상이 아니라 아예 이거는 족쇄를 박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정말 통과돼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저희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도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강도권이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사, 목사는 아는데 강도사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강도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그 합동 저도 강도사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다른 교단들은 이름이 강도사가 아니라 준목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장 통합이나 그런데 준목이. 다시 말하면 그건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거의 이제 절차만 남겨둔 이제 임시 목사라고 예비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목사가 거의 한 90% 돼서 이제 딱지만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과정이 강도사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사의 의미가 뭐냐?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사라는 말은 오래 갖다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목사가 되면 되니까. 근데 그거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성은 강도사 자체가 될 수 없었어요. 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도사는 곧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도사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면 결국 그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강도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설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결국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왜? 성경 몇 가지 구절들 되면서 여성들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바울서신 몇 가지의 이제 그런 여성을 가르칠 수 없다. 뭐 그런 거 보면서 봐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주일학교는 다 하죠. 주일학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가운데 여성들이 하는 건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래도 목사는 안 된다. 성인 남성을 가르칠 수 없다. 그게 성경에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도사를 줄 수 없었는데 이제 강도사를 갑자기 덜컥 주겠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강도사를 주겠다.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은 하나도 아직 안 바꾸어 놓고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사라는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한 90% 딱지만 붙이면 되는 거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강도사가 되면 여자든 남자든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는 꼼수를 갖다 부린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그 시대적 요청이나 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어떤 요구나 또 우리 단체들 같이 여성 안수조라 하는 압력을 어쨌든 더 이상 뿌리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은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사예요. 그러나 목사는 되게 하지 말자. 목사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냥 강도사 주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여러분 우리 전도사라는 게
여성 전도사, 남성 전도사 따로 구분해 가지고 규정 안 하잖아요. 목사가 되는데도 여성 목사, 남성 목사 규정 따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 개정에서 강도사만큼은 남성의 29세 이상 남성인자로 한한다라는 헌법 개정을 이상하게 해놓고서 그러면 그 강도사는 남자 강도사와 여자 강도사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헌법 개정을 여성의 지위를 향상한다는 그 뭐랄까요 포장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올해 총회에다가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저도 어렸을 때 그 합동측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하여튼 강도사 하면 이제 저 양반은 좀 있으면 이제 목사가 되는 양반 사람이구나 그게 알잖아요. 그런데 강도사는 되게 해주고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를 못하게 한다?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죠. 사다리 걷어차기고 저는 좀 진짜 제일 열받는 포인트가 이건데 저도 그 총신에 있는 모든 그 뭐 지금까지 총신을 거쳐왔던 분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앞으로 또 총신을 바라보면서 나 총신 가야지라고 하는 여학생들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여성들을 다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 장사도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신학교에 오게 해놓고 목사 안수를 안 해준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일관성이 전혀 없죠. 네, 그 마이크 일관성이 전혀 없고 그러면 진실하지 이제 않은 편집이 거죠. 되거든요, 목사님. 그 사다리가 걷어차져질 걸 뚜껑이 닫힐 어항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너무 우스운 게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누가 해주는데 왜 남성 총대, 남성 목사들이 해줘야 하는지 이 말 자체부터도 굉장히 차별이 느껴지는 구절이. 그래서 이제 저도 총신을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저희 한 반에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한 반에. 거기에 여성 그 전도사들이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여성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 그 신학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교수들도 뭐하러 왔냐라는 식의 그런 태도.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입학을 시켰냐. 입학금 다 받고 공부 다 시켜놓고서 졸업도 다 시키고 그래서 개교회에 가가지고 전도사 활동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해놓고서 여성들은 쉽게 말하면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장교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사병으로 남아있으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장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늘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아. 자격증 주는 학원 예를 들어 있는데 실컷 공부해야 돼. 근데 사실 여성들은 이 자격증이 안 돼. 이러면 이거 사기에 사기. 총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안 될 거 알고 들어왔잖아. 뭐 지금 와서 그러냐. 우리 원래 정책이 그런 거 알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따진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나와보시면 이제 사회가 점점 더 괴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체, 이런 공동체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잠깐 흥분한 걸 좀 가라앉히고 그 좀 예상되는 결정과 또 그에 따른 좀 활동 방향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이제 강도권 통과됐는데 이제 7월 전국 장로회 학위 부부 수련회에서 이 강도권 통과 자체를 다시 무효시키자 약간 이거 결의 뒤엎자라는 움직임도 있고 아마 그 여사위와 헌법 개정위가 바라는 대로 순순히 이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정치적인 건 저희는 관심은 없고 저희조차도 정말 이런 차별적인 정말 개악인 이런 헌법 개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올해 만약에 진행되면은 이거는 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저희 입장은 헌법 개정 없이 바로 강도권 실행하고 현실 처우 그렇게 개선 원하면 그냥 바로 지금부터 뭐 급여든 뭐 처우든 지금부터 향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실제로 작년 총회 발언 중에 구약시대 여제사장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반대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마 올해도 그런 발언은 그런 고구마 100개 같은 발언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거기 신대원을 나오고 여성 전도사로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동문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오매불망 이 교단에도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도사라는 거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허용되지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100%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강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를 디딤돌로 삼아서 결국 목사 안수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들을 품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의도는 너무나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목사 안수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강도사라도 주자. 어찌 보면 내용이 없는 실질이 없는 그냥 훈장이라도 달아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그 당사자 분들하고도 이제 조금 이제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강도사를 주려면 깨끗이 줘라. 아니 강도사를 주는데 왜 조건을 달아서 주냐.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 현재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헌법 개정을 하냐. 그냥 줄 수 있으면 올해 당장 목사 안수를 허용 안 해도 좋으니까 강도사 주려면 강도사 줘라 라는 식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미 대표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었지만 작년에 그 총회에서 그 부분이 다뤄져서 일단 통과가 됐다고 해도 지금 또 뒤집힐 수도 있다. 저희 생각에는 뒤집혀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헌법을 개정해서 강도사를 주는 거는 정말 최악이고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이고 차라리 현재처럼 안 돼. 강도사고 뭐고 여성은 무조건 안 돼. 이게 차라리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선명하게 현상 유지인 가운데서 야 계속 받아라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뭔가 준 것처럼 신용을 했는데 사실은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그거는 정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회가 정말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뼈아픈 논리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의 비용 문제와 저는 솔직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위상이 올라가면, 직책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성 안수를 허락했을 때 그러면 여성 목사님들이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남성 목사들의 티오가 줄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고 싶었지만 저 같은 사람의 눈에 볼 땐 솔직히 그런 면들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빼놓고 이야기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작동되는 논리예요. 총회나 목사 사회 안에서도 안 그래도 우리끼리도 박 터지는데 왜 여성들까지도 나오냐. 이거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자꾸 배출되면 남성들의 그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오늘 이제 조금 후에 있을 이제 그
교단 총회까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각자 또 한국교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두 분 각자 한 번씩 좀 해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7월에 이제 예장 합동, 고신, 합신, 대신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혁주의 신앙과 정통을 회복하고 연대하자 뭐 이런 취지로 모이셨어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 여성 목사 안수 반대, 정년 문제 이런 대사회적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내자 뭐 이러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아름답지 못한 이런 연대를 왜 하시는지 저희는 계속 이런 목소리를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낼 예정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여성안수 운동 해가지고 권리를 찾은 교단이 예장합동 여기는 1995년에 허용이 됐고 뭐 기장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총회장도 나오고 부총회장도 여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뭐 각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고 또 총회 석상에서 이제 여성 총대들 발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올해 예장 통합은 이제 1,500명 총대 중에 여성이 57명으로 3.8% 이게 최대라고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여성 총대 할당제, 여성 장로 할당제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서 올해 이제 향방이 가름이 되는데 이런 모습과 또 그 정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두 교단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예장합동은 헌법에 남자라는 단어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얼마나 다른가. 정말 같은 기독교가 맞는가. 좀 그런 생각하고 좀 통합과 감리교 기장 이런 쪽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변화가 더 일어나도록 또 함께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합신 고신 다니는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좀 오랜 간행으로 인해서 뭐 꼭 여성이 장로가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성들도 이런 관행을 깨트리고 교단 운영에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성 안수 문제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안추도 그렇게 대중들과 함께 하도록 또 내년에도 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 굉장히 참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지금도 수습이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곤경을 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참 많이 어려웠지만 더더군다나 막 침몰하는 배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뭐를 지금 잘못했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탈을 했나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될까에 대한 인식을 지금 아주 깊이 세워도 참 부족할 판인데 엉뚱한 일들에만 지금 여전히 그 관심을 쏟고 있거든요.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뭐 열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걸 계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을 정도로 답답한 게 많아요. 제가 있는 교단이기도 하지만 아니 도대체 여성 안수 안 주는 게 보수 신학이냐? 아니 여성 안수 주는 거하고 보수 신학 지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걸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차제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제는 그런 교단에 또 그런 신학교에는 아예 가지 말자. 입학 하지 말자. 아니 안 되는 뒷문이 닫혀있는 그 출구도 없는 곳에 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서 독박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들어간 아예 가입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지금 모든 교단들이 신학교도 그렇고 점점 교세가 줄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아예 가지 말자. 그런 나쁜 교단 그런 나쁜 신학교는 가지 말자라는 운동으로 정말 발전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총회 관계자나 그런 그 신학교의 그 관계자들이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경계심을 갖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성성국 유튜브 또 여성한수 공동 추진행동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좀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원래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요. 너무 떨렸는데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영등포 3인방이 모여. 잠깐만. 영등포 시절 기억나시죠? 저희가 셋이 셋이- 겹치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가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저만 그쵸. 어떤 마음이 영등포에- 편안했습니다. 네. 영등포에 화신 저희 둘을 이제 화성남 화성녀들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성서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일이 있구나.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시대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에 많이 떠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다 모르시겠죠. 참고로 저희가 그 영등포 시절에 성서한국과 그 개혁연대가 같이 사무실을 이렇게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살발했거든요. 거기 나중에 그 보면 드라마에 어떤 범죄 조직이 속을 막 나오고 뭐 실제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요? 맞아. 네네. 그런 분위기죠. 거기가. 이렇게 겹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겹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겹친 맞습니다. 걸로. 네. 네,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감회가 새롭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활동도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